안녕하세요. 아정입니다. 네, 저 오늘은 얘를 좀 높여봤어요. 이제 숨소리 좀 덜 날 거예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책임감 있고 사명감도 넘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넘쳐서 문제인 우리 매력적인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1번은 일단 원칙주의자입니다. 규칙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자기 검열을 엄청나게 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 규칙에 안 맞는다 싶으면 절대 안 하고요. 이게 자기 기준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데 1번은 그 기준을 굉장히 좀 높이 설정을 해놓고 반드시 그걸 잘 해내야만 한다는 일종의 강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융통성. 1번 융통성 없어요. 1번은 타협이 없어요. 아까 원칙주의자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게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냥 그거 그냥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게 또 막 억지는 아니에요. 1번이 가진 원칙은 이게 합리적이냐 논리적 오류가 없느냐에 대한 검증을 이미 다 마친 것들이라서 1번이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걸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주의 또는 뭐 완전 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기준 얘기도 했었는데 1번들은 자기 기준을 이상적인 위치에다가 딱 두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주변 환경까지도 계속 더 좋아져야 되고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지금 완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번한테 완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완벽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1번의 성격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내가 가진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반응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갑옷, 틀이라는 비유도 했었죠. 그러면 1번은 뭐가 두려워서 어떤 갑옷을 입었을까요? 1번은 틀리거나 불완전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욕구로서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해져서 비판적인 완벽주의자가 돼요. 모든 유형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해지면 주위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1번의 경우는 방금 말했던 그 비판적 완벽주의로 불특정 다수를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1번은 작은 실수, 오차 이런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결점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쉼표를 이 앞에 찍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찍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게 문법이 맞아요? 혹시 문법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자잘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지적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피곤하고 타인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1번이 자기를 좀 취급한다거나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실제로 1번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다 개선시켜줘야 된다. 다들 일을 너무 안 한다. 여기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라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1번이 왜 그러는지 알아볼 순서죠. 지난번에 5번을 다루면서 중심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애니어그램에서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여기서 1번은 본능 중심이에요. 사고 중심이 안전함에 관심을 두고 그게 깨질까봐 막 두려워하는 데서 반응이 나온다면 본능 중심은 내 독립성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거든요.
그리고 그걸 빼앗길까 봐 분노하게 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1번의 기본 정서가 됩니다. 여기서 이 분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분노라는 거는 내 욕구가 제한되거나 막 강압받을 때 거기에 저항하고 싶은 감정을 말해요. 분노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1번 성격 얘기로 돌아가면요. 1번이 지키고 싶은 독립성은 그 완벽함에서 비롯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완벽하게 하면 남들이 나한테 지적할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1번이 추구하는 완벽함이 바로 1번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계속 그 분노의 감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계속 나오니까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그런 본인의 목표치가 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요. 본인도 남들도 계속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인드죠. 이거는 여담인데 분노라는 감정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게 신체적인 긴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번들은 보면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 턱이 좀 이렇게 강하게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턱이 굉장히 좀 발달해 있고 웃는 얼굴이 굉장히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형들의 특징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나야만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자랄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자꾸 달라지면 어떨까요? 같은 행동을 두고 언제는 잘했다고 하고 또 언제는 혼나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 환경에서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안내라든지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얘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얘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했던 것도 다시 보고 또 확인하고 또 보고 또 체크하고 근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얘가 비난받지 않게 되면, 칭찬받게 되면,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적받지 않으니까 얘가 독립성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아이답게 구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부모님이 맞벌이라든지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 맡겨지고 거기에서 뭐 의젓하게 행동해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처럼 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쟤들은 저렇게 게으르고 노력하지도 않고 저렇게 편하게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나처럼 해야지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이런 태도가 몸에 배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환경적 측면이 행동 심리에 직결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이가 성인이 되면 뭐 하나를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쉬는 것에도 굉장히 좀 각박하게 굴고요. 이를테면 여행을 가더라도 가만히 누워서 쉬는 걸 못하고 뭐 어디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좀 유익한 방향으로 교육적이고 좀 생산적이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거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해져요. 제가 애니어그램 시작하고 나서 1번을 한 2번 정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1번이라도 하위 유형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요.
먼저 만나봤던 1번은 1번 중에서도 발달 단계 수준이 정말 많이 낮은 상태셨어요. 발달 단계 수준이 낮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심한 상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분은 그래서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던 분이시고, 네, 아까 말했던 어떤 지적, 네, 그런 걸로 나중에 만났던 1번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세요. 스스로한테 항상 떳떳하게 행동하려고 하시고 윤리적이고 반듯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 유형이라도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행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비호감이 될 수도 호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모든 유형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내가 신경 써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단점들이 너무 비대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1번님들은 네, 오늘의 부족하고 아쉽고 어떤 그런 기억들은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분명히 힘들었을 테니까 그만큼 잘 해낸 나를 좀 칭찬하면서 하루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